학교를 다니다가 물론 이제 어느 학교든 나쁘다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교 자체가 너무나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정말 졸업까지 하고 싶어가 아니라 죽지 못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를 배우는 거, 특히 우리 디자인과 다니면서 이게 또 내가 뭘 배우고 있는 건가, 과제는 하긴 하는데 개뿔 하나도 모르겠고 매일 그냥 하긴 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미쳤다고 학교를 다닙니까? 이해가 안 돼. 우리 부모님들이야 뭐 끝까지 그래도 거기에도 나와야지 이러지만 사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이제 학교를 중퇴하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대학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 학생을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은 학생이 그렇게 하는 건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잘 이용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거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남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꿈과 비전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실리적인 과정들 꼭 대학을 통해서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맹목적이고 편협된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받는 것도 일반 이런 방법을 통해 받는 거랑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점은행제에 대한 그 설명을 간단히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학점은행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 학사도 취득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 학사는 우리가 뭡니까? 8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80학점. 그리고 80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고요. 4년제 학사를 취득할 때는 140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학사를 준비를 하니까요. 특히 시각 디자인 학사를 준비하니까 이 시간부터는 시각 디자인에 관련한 학위 취득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어떤 원리 원칙은 다른 학사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각 디자인 학사 외에 다른 학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듣고 좀 더 구체적인 그 플랜을 뭐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또는 관련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 학사 위주로 학점 설계를 하고 또 상담을 해드립니다. 제가 전문이 아닌 것은 웬만하면 그 상담을 안 하죠. 왜냐하면 잘못 상담을 하게 되면 한 학점 또는 뭐 잘못된 강의를 듣거나 해서 뭐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 또 직접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4년제 학위를 받으려면 룰이 그러세요. 룰이 이렇습니다. 전공 학점은 60학점, 그 다음에 교양은 30학점, 그 다음에 일반은 50학점 이렇게 취득하게끔 룰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냥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전공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공 필수라는 과목과 전공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자, 둘 다 전공이죠. 자, 예를 들어서 시각 디자인과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데 법학을 배웁니다. 자, 법학이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 전공입니까? 아니죠. 예. 반대로 법학과에서는 법학이 어떻게 해요? 법에 관련한 것이 전공이 되겠죠. 자, 그런 전공 과목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평생교육진흥원에 가시면 학사 학위 안에 미술학사의 시각디자인 학사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그 학점은행제 그 전공 과목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학사마다 전공 과목이 다 다릅니다. 특히 전공 필수는 우리 시각디자인 학사는 18학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그
학사는 뭐 24학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몇 학점? 18학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필수는 뭐냐? 자, 전공인데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은 뭐예요? 여러 가지 전공 과목 중에서 필요한 것,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이수하고 싶은 걸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42학점은 전공 선택이고 18학점은 전공 필수로 여러분들이 합의 어떻게 60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은 여러분들이 그 전공 과목으로만 140학점을 이수하면 안 돼요. 룰에 따라서 교양을 30학점을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양은 과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양 함양에 필요한 과목들이죠. 그래서 교양 과목은 뭐 어느 학교든 교양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과목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일반은 뭡니까, 선생님? 전공 과목이 60학점인데 그게 남는 학점이 있겠죠. 80학점을 이수했어요. 그럼 60학점만 전공으로 놓고 나머지 20학점은 일반 학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양도 마찬가지예요. 교양이 뭐 45학점을 취득했다. 그럼 30학점만 교양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과목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전공과 교양에서 남는 과목이 일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이 학점은행제의 장점이 뭐냐면 자격증이 학점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격증, 특히 우리가 이제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과목들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시각 디자인 기사, 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 그죠? 그리고 게임 그래픽 전문가, 멀티미디어, 멀티 컨텐츠 전문가, 이런 자격증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데, 예전에는 산업기사가 24학점까지, 기사가 30학점까지 인정이 됐었고요. 또 초창기 때는 중복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산업기사를 갖고 있으면 합이 54학점이 인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범위 계속 바뀌면서 지금은 현재 복수로 전공이 인정이 안 됩니다. 기사와 산업기사가 있으면 기사 높은 학점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또 학점이 산업기사는 16학점, 그리고 기사는 몇 학점? 20학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취득할 필요가 없겠죠. 기사를 취득하기엔 20학점이고 산업기사는 16학점으로 지금 현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자체는 전공 필수 과목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전공 필수는 일반적으로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공 필수 부분이 이수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공 필수는 자격증으로 이수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학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격증으로 이수하고 남는 나머지 학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제라는 강의를 통해서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시간제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학교에 입학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학교든 교육부에서 인가된 학교에서 시간제라는 그런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시간제라는 건 뭐냐, 내가 필요한 과목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를 가서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또는 그 평생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한 법이 많이 바뀌면서 온라인 학교와 오프라인 학교에서의 그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00% 온라인 학교들, 사이버 대학들은 그냥 상관이 없는데, 오프라인 대학이면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그런 대학들은 최근에 와서 법이 60% 정도는 직접 학교에 가서 어떻게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40%만 온라인으로 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사이버 대학들 들을 때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고려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시각 디자인과라든가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보통 자격증 2개에 30학점 정도의 시간제 강의를 들으면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타 학과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자격증 3개를 취득하거나 또는 2개를 취득하고 나머지를 시간제로 이수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이 예를 들어서 자격증 우리 방법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학점은행 그 산업기사의 자격증은 2년제를 졸업하거나 또는 2년제에서 1년제를 수료하고 2학년을 재학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데 41학점 이상이면 학점은행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리고 특히 시각디자인이나 컬러리스트는 관련 학과 학생이 아니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영문과를 나왔었는데 중간에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어서 중퇴를 했다. 그러면 그 2학년까지 했던 그 학점을 그대로 학점은행제에다가 등록을 하면 시각디자인과 학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1학점만 넘으면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디자인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과가 타학과 학생이다라고 해서 시험을 못 보는 거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 타학과 학생이라도 얼마든지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의 생각, 전문가가 아닌 생각을 갖고서는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카페라든가 전문가 또는 선생님한테 직접 상담을 요청해서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은요, 총 그 학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3개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3개 다 전공 필수로 넣을 수 있고 또는 2개 전공 하나는 일반 학점으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전공 필수 외에 일반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뭐 다양한 자격증 넣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 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 가셔서 그 자격증들의 학점이 몇 점을 인정되는지 그런 건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